트위치가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 시장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들이 몸담았던 플랫폼을 잃게 된 사람들. 이 많은 사람을 뒤로한 채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밝혔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망 사용료 문제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왕좌를 두고 펼쳐지는 아프리카 TV와 네이버, 치지직의 대전 전망까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2023년 12월 6일 댄클리시 트위치 최고 경영자가 한국 시장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트위치는 세계적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그 이용자 수가 일평균 3,500만 명, 월 평균으로는 10억 명에 달하는데요. 2015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에서도 그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트위치가 2월 27일부로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건데요. 트위치의 이런 결정은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닙니다. 2022년 9월 같은 문제로 한국 방송 최대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었고 11월에는 VOD, 즉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지했죠. 이미 예전부터 트위치는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던 망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하고 또 네이버를 통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네트워크 때문인데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콘텐츠를 소비하는 개인들이 이 네트워크 망을 두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을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CP라고 부르고요.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ISP라고 부릅니다. ISP 기업에는 흔히 KT, SK 브로드밴드, LG U+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해당됩니다. 영상에서는 쉽게 ISP 기업을 통신사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개인과 콘텐츠 기업 모두 네트워크 망에 접속하는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통신사에게 지불하는데 이를 망 접속료라고 합니다. 콘텐츠 기업은 자체적인 네트워크 망도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에 비해서 접속료를 많이 부담하겠죠. 개인도 역시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통신사에 내는 인터넷비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 접속료는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비용은 아닙니다. 즉 정액제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망 사용료는 이와 다른 개념입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기업이 통신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에 비례해서 매겨지는 이용료인데요. 즉 앞에서 살펴봤던 망 접속료와는 달리 종량제 개념인 것이죠. 망 사용료는 과거에는 없었고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망 사용료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들의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 법에는 상호 접속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선 통신사들끼리도 네트워크 망에 접속할 일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우리 통신사업 하는 사람들끼리는 일일이 접속료를 지불하지 말자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영상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늘어난 트래픽 양 때문에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6년부터는 서로가 네트워크에 발생한 트래픽 양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자 요금을 부담하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를 상호 접속료라고 하고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과 망 접속료 외에 별도로 망 사용료 계약을 맺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콘텐츠 기업들도 늘어난 트래픽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책임을 져라라는 일종의 통신사들의 입장인 것이죠.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계약을 맺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낸다고 합니다. 다시 트위치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요. 트위치도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계약을 맺어왔었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비용 부담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최대 방송 화질 제한 그리고 VOD 서비스 중단과 같은 조치를 이어오다가 결국 한국 시장 철수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트위치의 망 사용료 부담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 또 통신사들이 실제로 망 사용료로 인해서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망 사용료 계약이 기업 간 기밀 유지 협약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국내에 존재하고 일부 콘텐츠 기업들은 실제로 통신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이러한 망 사용료 문제로 국내 및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망 사용료 문제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피 튀기는 혈투를 펼치고 있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 시장 전통의 강자 아프리카TV와 떠오르는 신예 네이버 치지직의 대결인데요.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트위치가 철수를 발표하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왕좌의 게임이 펼쳐진 겁니다. 트위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오갈 데 없어진 트위치 난민들, 트위치 이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두 기업이 전략적인 공세를 펼쳐가고 있는 건데요. 아프리카TV와 네이버 치지직의 주요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TV는 대기업 스트리머, 즉 고정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스트리머들을 영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와는 달리 인터넷 방송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아프리카TV는 그 매출의 70% 이상이 BJ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에서 오기 때문이죠. 아프리카TV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아프리카TV 매출의 77%가 기부경제 선물이었는데요. 1인 방송 진행자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현금성 아이템인 구독과 별풍선을 의미하죠. 통상적으로 팬들이 주축을 이루는 기부경제 선물이 아프리카TV 매출의 주요 수익원이다 보니 고정 팬들이 두터운 유명 스트리머들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2022년 3분기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부문 매출액이 649억 원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흥행 보증 수표와도 같은 트위치 대기업 스트리머들을 절대 놓칠 수 없을 겁니다. 또 트위치와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트위치 웰컴을 진행해 트위치로 넘어온 스트리머들의 방송 시간을 400시간까지 인정해주는 등 트위치 스트리머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는 사명을 숲으로 바꾸고 글로벌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숲을 런칭하고 BJ와 별풍선의 명칭 변경 등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예고했는데요. 한편 네이버는 신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치지직을 트위치 생태계와 유사하게 구현하면서 트위치 스트리머들과 이용자들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치지직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표방했지만 게임 외에도 요리, 음악, 토크 등 다양한 주제의 스트리머들을 영입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일례로 1월 4일 치지직은 2차 베타 테스트를 통해 스트리머 수를 확대하고 2월 중순부터는 모든 스트리머들에게 방송 권한을 개방하면서 트위치 이용자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1월 9일부터는 트위치 스트리머들과 이용자들을 위해서 구독 연계 프로그램인 구독기간 이어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들과 이용자들이 구독기간 이어가기를 신청하면 구독자 이모티콘 등 트위치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기능들을 치지직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전략들 덕분에 네이버 치지직은 정식 론칭 전인 베타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트위치 유저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2월 치지직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9만 명을 달성했고 풍월량 등 유명 게임 스트리머 등이 치지직 이적을 결정하는 등 매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이버는 치지직을 통해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페, 네이버 검색, 네이버 클립, 게임판 등 대표적인 네이버 IT 서비스들은 물론 치지직 내 스트리머 후원 서비스인 치즈를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네이버 서비스와 치지직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죠. 네이버 생태계 전반의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TV와 네이버 치지직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시장 2파전은 뜨거운 감자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치가 철수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던 망 사용료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짙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일각에서는 트위치가 철수를 밝혔던 배경이 비단 망 사용료 문제뿐만은 아닐 거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말로 통신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나 높은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트위치가 실제로 그 금액을 지불했다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돼서 시정 조치가 내려져야 됐다는 입장인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콘텐츠 소비자라는 점입니다. 트위치를 통해서 방송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던 스트리머들은 물론 트위치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고 있던 소비자들은 한순간 본인이 애정하던 플랫폼을 잃게 된 것이니까요. 망 사용료를 통해서 국내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게 사실이고 이것이 업계 관행으로 이어져 지속해져 온다면 이번 트위치 철수를 제외하고도 국내 및 해외 콘텐츠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폭도 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매출을 견인하는 건 결국 소비자라는 본질을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